마담 빠담. 안녕하세요. 마담 빠담의 마담 말입니다. 얼마 전에 가수 보아와 또 그 큰오빠가 출연하는 영상을 잠깐 봤는데요. 동생이 힘들 때마다 힘내 하고 하니까 정작 당사자는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힘내 대신에 건강해라 그랬대요. 그래요. 우리가 정말 위로라고 건네는 말들, 힘내, 화이팅, 하자, 이런 그 무신경한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너무 힘들 때는 그 말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힘을 뺏는 상처의 말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런 상황을 콕 집은 그 영화 속에 명대사가 있어요. 영화 파비안느에 관한 진실이라는 영화에서 그 파비안느가 남편에게 그러죠. 그 전에 남편이 파비안느에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좀 친절하게 대해 이랬더니 그 아내가 그러죠. 무신경한 선의가 상처를 주는 법이지 내 독설은 그야말로 무해해. 네, 정말 톡 쏘는 명대사죠.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영화는 고레타 히로카즈 감독이 일본을 벗어나서 최초로 만든 작품이고요. 그리고 까트리느 드누브, 줄리엣 비노시, 에단 호크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는 명배우들이 함께 연기 호흡을 맞춘 영화, 그리고 정말 명대사들이 넘쳐나는 영화 파비안느에 관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 진실을 밝히기 전에 왜 그렇게 많은 영화제들이 이 작품을 콜했는지 그 이유를 제가 나름 편집한 홍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시죠. The house looks like a castle. Ils viennent pour me féliciter pour mon livre. Comme il parlait de tirer à 100 000 exemplaires. 100 000, 100,000 copies. 50 000, pas 100 000. Est-ce que tu peux être vaniteuse? C'est quoi ça, maman? Attendre ma fille devant le portail de son école me mettait en joie. C'est jamais arrivé une seule fois. Moi, j'ai du mal à voir où est la vérité là-dedans. Quelle emmerdeuse. Maman, ça va commencer là. Évite de m'appeler maman ici. Comment veux-tu que je t'appelle? Fabienne. Fabi. On va prendre un peu plus de soin des gens qui t'entourent. Je préfère avoir été une mauvaise mère, une mauvaise amie qu'une bonne actrice. You wanted to show her a happy family, but that's not gonna make her jealous. 안녕하세요。こんにちは。映画監督の是枝裕和です。母と娘の物語ですが、見終わった後にちょっと気持ちが明るくなって、帰り道ちょっと寄り道して帰ろうかなっていう、そんな気持ちになれる優しい温かい映画になったと思いますので、ファビエンヌの真実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어떻게 작품 분위기가 그려지시죠? 저는 일단 감탄한 게 이 영화가 2019년에 개봉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까트리느 드누브의 나이가 76. 그런데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너무나 아름답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감탄스러웠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발끝도 못 쫓아가지만 이렇게 초록색 옷을 입고 분위기를 잡아봤습니다. 우리 가족을 주제로 한 조각상도 옆에 놓고요. 근데 어쨌든 영화가 시작이 되면 이 대배우가 기자와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가 묻죠. 역대 배우 중에 누구를 승계하고 싶으시냐 그랬더니 저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당신을 승계할 배우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지금 프랑스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배우 그 연기만큼 이 멘탈도 철갑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 국민 배우면서 딸을 키워낸 여배우 역 파비안느에는 까트리느 드누브가 열연을 했고요. 그리고 그 엄마 밑에서 늘 엄마에게 제쳐졌다고 생각하는 딸, 엄마처럼 배우가 되고 싶었지만 지금 미국에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딸 리미루 역에는 줄리엣 비노시가 맡았고요. 그리고 이 두 모녀의 갈등 관계를 지켜보면서 조용히 그러나 부드럽게 어떤 그
화해의 다리를 놓아주는 남편 사위 역에는 에단 후크가 맡아서 열연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 모녀 관계, 부자 관계보다 굉장히 복잡 미묘한 관계죠. 어느 때는 엄마와 딸이었다가 경쟁자였다가 또 뭐 친구였다가 이런 애증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모녀 관계인데 동서양이 따로 구분이 없나 봐요.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두 모녀의 애증 관계가 아주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장면부터 함께 보실까요? 엄마의 회고록 발간을 기념하기 위해 남편과 어린 딸을 데리고 프랑스 엄마 집을 찾은 딸 레미르. 하지만 반가운 재회도 잠시 엄마의 회고록은 모두 거짓이라며 엄마를 다그치죠. Et la voir arriver vers moi en courant me mettait en joie. Lumière était toujours l'une des premières à sortir et nous rentrions à la maison, main dans la main. Elle me racontait alors sa journée dans les moindres détails, mais c'est jamais arrivé une seule fois. Les seuls qui venaient me chercher à l'école, c'était papa ou Luc. Je me balade pas pour le plaisir, là, tu vois, j'apprends mon texte. Non, mais je rêve. T'as mis des post-it? Mais quoi, mais tu prépares... tu fais une recherche sur moi, tu prépares un examen en Fabienne, hein? Première année, deuxième année? N'importe quoi. Je suis 나는 actrice. 배우라서 진실을 다 말하지 않아. 진실은 전혀 재미없거든. Ah, tu aurais voulu que je dise plus de bien de toi. Mais il s'agit pas de moi là. Pourquoi est-ce que tu m'en 사라는 엄마의 단짝 친구였고 지금은 세상을 떠나고 없죠. Sans mes mémoires, c'est mon livre. J'ai le droit de choisir les épisodes de ma vie, non? C'est pareil, tu culpabilises. Et pourquoi je culpabiliserais vis-à-vis de Sarah? Tu sais très bien, non? Quelle emmerdeuse. Elle est vraiment trop sérieuse. Je sais pas de qui elle tient. 그런데 뜻밖에도 엄마의 경쟁자이자 단짝 친구였던 사라 때문에 엄마가 영화 출연을 결심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레미르는 조금씩 엄마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Si elle a accepté, c'est uniquement parce qu'elle savait que Manon Lenoir avait le rôle principal. Manon Lenoir. Oui. Une jeune actrice montante. On dit d'elle qu'elle est la nouvelle Sarah Mondavant. Moi, je savais pas. 진실이 재미없다라고 말하는 엄마. 그럼에도 계속 진실을 요구하는 딸. 진실과 허위, 가짜와 진짜, 현실과 허구. 글쎄요, 이건 영화뿐 아니고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런 혼동된 상황들을 겪으면서 살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 중요한 걸까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도 그러죠. 그 영화 어느 가족 외에도 수많은 그 가족 영화를 만들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가족은 별거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해지는 게 가족이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 부족한 걸 보태주면서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최근에 그 감독의 책 작은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이 책을 봐도 이 영화를 위해서 봤던 영화 리스트하고 배우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 촬영이 끝난 후에 그런 말을 해요. 까트리느 드느브는 그 장면의 리듬만을 보고 완벽한 연기를 펼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저 배우가 너무나 대단한 배우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감독뿐 아니고 영화 관계자들로부터도 어디까지가 파비안 느고 어디까지가 그 까트리느 드느브인지 모를 정도로 역대 최고의 연기를 펼쳤다라고 찬사를 보내죠. 그래요. 까트리느, 아니 영화 속에 파비안느가 갖고 있는 연기 철학 정말 대단한데요. 그 연기 철학을 표현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Je ne sais pas comment vous faites pour supporter une femme pareille. Chapeau. 딸과의 불편한 언쟁을 끝내고 파비안느는 배우가 직업인 사위에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죠. Le quotidien n'a aucune importance. 그녀에게 일상은 배우로서 그저 쉬는 시간, 블랭크 타임. Vous savez ce que je crois?
Je pense que le jour où les actrices se lancent comme ça dans l'humanitaire ou dans la politique, Merci. c'est qu'elles ont perdu face à leur métier. Ce sont celles qui ont perdu le combat à l'écran qui se lancent comme ça dans la réalité et qui font semblant de se battre contre la réalité. Vous comprenez? C'est pas l'inverse. Moi, j'ai toujours gagné ce combat, donc c'est pour ça que je supporte la solitude. 그녀만의 연기 철학 정말 당당하고 철저하죠. 그리고 남편에게 비로소 진실에 대한 두려움을 털어놓는 파비안느. C'est fini pour moi comme actrice. Non. Non, ne réponds pas, tu pourrais me dire la vérité. 자, 그럼 조일러 클럽 멤버들은 과연 이 영화를 어떻게 봤을까요? 저는 정말 빠져서 본 것 같아요. 되게 감동적으로 봤고요. 하고 싶은 얘기를 적재적소에 이렇게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아서 예,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배우는 아니지만 파비안느가 이렇게 막 몰입할 때 현실을 중요하지 않고 영화와 이제 현실과 그런 거를 넘나들면서도 전혀 이제 그게 구분되지 않는 삶을 제가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되게 제재도 많이 받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게 이제 좀 되더라고요, 같이 이제 보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받았을 그 딸의 이제 상처들이 막 좀 중간중간 나왔잖아요, 초기에. 저희 애들 같은 경우도 상처를 받았겠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몰입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영화는 수천 편도 더 봤는데 오늘 보면서 카트린 데네브의 그 눈을 보면서 옛날 모습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용은 등한시 됐어요. 쉘브르의 우산부터. 그 눈 보면서 옛날 모습이 자꾸 떠올라갖고. 일본 감독이 동양인치고 저런 서구적인 방식이 가족 생활을 구상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여자의 감정이 약간 굉장히 복합적인 구석이 있구나. 그런 부분에서 저분이 굉장히 그 감정 표현을 참 섬세하게 잘했다. 그냥 그러면서 조금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영화를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제가 배우가 안 돼봐서는 모르겠지만 배우라는 직업이 정말 힘든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프로페셔널이라는 게 사실 다 가지면 권력이랑 이런 것만 있으면 다 되는 용서가 되는 것인가. 내가 뭐 연민이나 그 기본적인 인간성 이런 게 없더라도 용서가 된다. 그게 하고자 하는 말인지 사실 그게 거짓인 것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대사 중에는 그 말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 저기 개성과 존재감이 중요하다고 배우는. 근데 배우뿐이 아니라 요즘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러한 개성과 존재감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가지 면이 있겠죠. 어떤 인간적인 면하고 어떤 직업적인 성취감. 근데 이 배우는 이제 성취감이 막 드러나는 것처럼 돼 있는데 또 알고 보면 또 인간적인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걸 이제 진실을 저희가 찾아가는 거겠죠. 저는 이 영화를 지금 4번째 봤는데요. 와우. 보면서 늘 하는 생각이 뭐냐면 유명한 여배우가 연기를 한 영화라는 생각이 안 들고, 아이들 딸이 어렸을 때 그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는 명예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엄마가 처음이었을 때, 뭐든지 우리 지금 겪어나가는 게 다 처음이잖아요. 다 처음이라서 다 미숙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미숙함을 저분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죠. 우리는 감히 할 수 없는. 그래서 저는 한 2번은 더 봐야 저분의 그 속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일이 챙기는 엄마보다 소홀한 게 더 낫지 않아? 그리고 나쁜 엄마, 나쁜 친구보다 좋은 배우가 더 나아. 네가 나를 용서 안 해줘도 세상은 나를 용서해. 와, 진짜 이 친엄마 맞아? 할 정도로 좀 과한 대사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진실이 아니라면요. 연기는 완벽하지만 가족들에게 하는 연기는 정말 어딘가 어설플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의 입장을 어설프게 둘러댄다거나 과장한다거나 아니면 잔인할 정도로 완벽하게 연기를 치르거나 그러죠. 그런데 그 연기 속에 가려진 파비안느의 사랑과 진실이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모녀가 그거를 확인하는 명장면이죠. 영화에서 놓칠 수 없는 장면인데 그 장면도 함께 보실까요? Moi aussi j'étais là. Le magicien d'Oz? Oui.
Voilà. Mais je pensais que tu voudrais pas que je te voie. Et si tu avais su que j'étais là, tu m'aurais demandé mon avis. Comme je sais pas mentir. 상처받게 될 진실을 말하느니 차라리 미움받는 쪽을 택한 엄마. 딸을 사랑하는 나름의 방식이었던 거죠. Bien. Pour Dorothée, je le ferai. Sorcière ou pas sorcière. Non, moi, j'aurais encore une chose à vous demander. Qu'est-ce que c'est? Empêchez-moi d'y aller. 와, 대사까지 다 기억하고 있죠. Tu te souviens de la sorcière? La sorcière du bois de Vincennes? Oui, c'est pour toi que je l'avais fait. Ah bon? Ah, tu me l'avais jamais dit. Tu te souviens que Sarah te lisait le livre? Ouais. Ben, c'est pour ça que j'avais absolument voulu faire le film. J'étais jalouse de Sarah. Elle m'avait volé ma fille. Pas un rôle, ma fille. 확실한 연기야말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켜내기 위한 처절한 사랑이었노라고 역설을 펼치는 엄마 파비안나. Mais pourquoi tu l'as pas écrit tel quel dans ton livre alors? Je sais pas. Mais si on le réimprime un jour, je corrigerai ce passage-là. Mais je compte sur toi. J'espère bien. Bonne nuit. Bonne nuit, maman. Bonne nuit, ma fille. 딸도 이제 엄마의 연기에서 진실을 가려내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 앞에서 그 진실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서로 마법을 부렸더라도 말이죠. Sur le point de te pardonner. Oh, mais toi et moi, on se débrouille très bien. Pas besoin de pouvoir magique, on se comprend. Pourquoi? Mais pour le jeu, tout à l'heure. Avec Manon? Mais oui, mais pourquoi je l'ai pas joué comme ça? Mais pourquoi j'y ai pas pensé? 정말 뼛속까지 배우 맞습니다. Pour jouer une scène? 자, 그럼 또 생각해 봐야겠죠. 가족에게 필요한 사랑의 조건 무엇일까요? 애단여코 역할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들러리 역할이지만은 자기 아내를 믿고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고 그런 역할을 간단한 건데 뭐 눈에 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죠. 저는 20살까지만 제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권한이라기보다는 제 의무죠. 이제 잘 삐뚤어지지 않게 그냥 이렇게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20살이 넘어서는 본인이 알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 관계를 좀 그렇게 생각해요. 자녀와 나와의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믿음이라는 거는 느낌으로 있죠. 저 사람이 날 믿어주고 내 편이구나 하는 느낌. 그리고 자녀는 너무 참견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 전제는 자유방임인데 그 자유방임하에서도 저는 그렇다고 무조건 놔두고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고 우리 애가 이제 어렸을 때 수영을 배웠어요. 그래서 몇 번 이제 수영하는 걸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아, 어떻게 행동하고 있구나. 근데 걔는 왔다 간 줄 모르죠, 제가. 그러니까 자유방임이 돼 멀리서 제가 원격에서 지켜볼 수 있는. 저도 직장맘이었어요. 늘 바쁘게 살고. 그런데 너무 제가 직장맘일 때 딸을 대하는 태도하고 딸이 자기 아들 대하는 태도하고 제가 볼 때도 너무 다른 거예요. 딸이 손주한테 하듯이 그렇게 좀 자상하게 표현을 좀 해줄 걸. 그 표현 못한 게 좀 굉장히 좀 후회되고 또 그러는 가운데 이제 딸하고도 어떠한 얘기를 했어요, 딸이. 엄마가 나 초등학교 때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자기를 안 믿어주고 자기를 너무 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는 몰랐던 부분이고 너무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엄마가 사과할게. 엄마가 몰라서 그랬으니까 엄마 이해해 줄 수 있지? 늘 바쁘고 쫓겼잖아 하니까 딸이 이제 알겠다고. 그러면서 상당히 이렇게 유아적으로 되고 더 가까워졌어요.
사람은 어떤 거를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는 엄마 우리 집에서 저 기차 소리가 났었어? 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지금은 그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고 그 전에는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던 그 딸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족 간에는 서로가 이해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도 서로가 듣고 싶지 않은 말도 조금은 들어줄 줄 아는 그런 단계가 가족 간에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사람 살아가면서 다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자기가 없는 부분을 다 누군가에게서 이렇게 다 충족받을 수 있고 이제 이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딸 아들 둘인데 딸한테는 이제 첫 애니까 엄청 막 신경 쓰고 간섭하고 정말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화 보면 막 공부해라 그러고 엄청 스파르타로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한테는 완전 방목을 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너무 이렇게 참견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방목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용이 정말 중요하다. 사라를 질투했다는 그런 그 부분에서 또 연극을 보러 오제 마법사를 보러 왔던 그 엄마 자기가 했던 대사를 그대로 기억하고 함께 해주는 엄마를 보면서 그 회복하는 단계가 좀 저는 잘 그려졌다라고 이렇게 느꼈어요. 에다노크처럼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나 꼭 필요한 들러리처럼 그리고 그 자유와 방임 그런데도 멀리서 지켜보는 관심, 중용 그리고 빨리 사과하는 마음 또 자기가 듣기 싫은 것까지 들어주는 자세 물론 다 소중한 사랑의 조건들이죠. 아까 초반에 그 고레타 히로카즈 감독의 말 기억하세요?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돌아가는 길에 우리 잠깐 어디라도 들렀다 갈까? 이런 그 마음이 들 정도로 부드럽고 따스한 영화라고 했죠. 오늘 영상 마무리는 그 조일러 클럽의 현장에서 제가 드린 말씀으로 대신하고요. 이어지는 짧은 엔딩인데 임팩트가 강하죠. 이 짧은 엔딩을 함께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부드럽고 따뜻한 감성을 더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저는 그 영화 속에서 엄마 딸로 살아서 기뻐요 라는 대사를 까트린느가 3번이나 반복을 해요. 그리고 그 딸이 에이미의 습관처럼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게 과연 진실일까 아닐까를 던지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모든 등장인물들이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엄마 딸로 살아서 기뻐요. 그 다음에 난 네 엄마로 살아서 기뻐. 나는 당신 남편으로 살아서 기뻐. 나는 당신 매니저로 살아서 기뻐. 나는 할머니로 살아서 기뻐. 이런 이야기를 가족이라면 정말 듣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비밀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말이 아닐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시 안 태어나도 돼요. 지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면 더 완벽한 가족이 될 거라고 하지만 우린 다시 태어나도 똑같은 전철을 밟을 거예요. 근데 단지 정말 나는 누구로 살아서 기쁘다라는 얘기를 진심으로 그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그건 1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가장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Au fait, tu sais le journaliste de l'autre jour? Oui. Bah finalement, il m'a jamais posé la question sur la phrase que j'aimais entendre aux portes du paradis. Ah, c'est vrai. What would you like to hear at the pearly gate? Mais j'ai ma réponse. Tu pourras me mettre en contact avec lui? Ah ben, je pense qu'il sera ravi. Et nous, on peut la connaître, ta réponse? Non, c'est un secret. C'est mon mission. Il fait qu'il laisse. J'adore les hivers parisiens. Regardez comme le ciel est beau.